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과연 내게 과실이 있나 하는 점입니다. 특히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를 다했다고 생각했는데도 해킹 등으로 정보가 유출된 경우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과실을 판단하는 기준은 단순히 결과만 놓고 보지 않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서는 법에서 정한 보호조치 의무를 다했는지, 그리고 위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 그 위험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따집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이러한 법리적 쟁점을 구체적으로 방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는 상담 단계에서부터 단순히 사건을 맡을지 말지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관이 어떤 질문을 할지, 어떤 증거를 토대로 과실을 추궁할지를 먼저 시뮬레이션합니다. 이 과정에서 파악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조사 시나리오를 설계하고 변호사가 직접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을 막고 법리적으로 방어할 부분을 명확히 정리합니다. 성공보수를 전제로 사건을 진행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거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재판까지 변호사가 외부 요인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의뢰인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책임감 있게 대응하기 위한 구조입니다. 상담 시 발생한 비용이 나중에 선임 비용에서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도 형식적인 착수금 소모가 아닌 사건 해결 자체에 집중하기 위함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많은데요. 단순히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넘어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고 실제로 손해를 회복할 수 있는지, 즉 강제집행 가능성까지 처음부터 설계에 포함합니다. 전국 단위의 사건도 전자소송을 통해 변호사가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챙기며 사무직원을 거치지 않고 직접 소통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습니다. 형사, 민사, 행정 절차가 복잡하게 얽힌 사건일수록 이를 분리해서 보지 않고 하나의 큰 흐름으로 파악하는 종합적인 시각이 필수적입니다. 2014년 개소 이후 사건 처리와 관련해 분쟁 없이 신뢰를 지켜올 수 있었던 것은 과장된 약속 대신 현실적인 가능성을 투명하게 설명하고 지금 당장의 결과뿐 아니라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까지 함께 고민해왔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모든 사건을 책임감 있게 다루는 곳, 바로 법률사무소 아신입니다. 감사합니다.